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2013년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도의 전기자동차가 정책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전기차 보급 10년간의 성과 그리고 과제와 관련해서 지난주엔 전기차 대중화 과제와 환경적인 측면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전력 수요 공급의 문제 등 전기차와 제주도 산업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계명 제주대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새롭게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상복 이투뉴스 편집국 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투뉴스 그러면 조금 아직 생소한 분이 계실 건데요. 뉴스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제신문입니다. 에너지 환경 전문 경제신문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제주 테크노파크 활용기술개발팀장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제주 테크노파크도 잠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주도의 출자 출형 기관으로서 제주도의 주력 산업에 대해서 이제 산업을 진흥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기업 지원 서비스라든지 인력 양성 등 주요 업무,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전기 자동차가 보급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시작할 땐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2030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치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차량 보급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 4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전기 자동차가 35,000여 대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예산 또 5천억 정도가 투입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도내 운행 차량 전체에서 볼 때는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아마 10%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규모 면에서 굉장히 성장을 했다라고 보여주는데 전기 산업과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 관련 산업과 관련해서 위상도 이렇게 높아진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창기에 처음 시작할 땐 전기자동차 보급 이후에 제주도의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함께 병행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주도의 장밋빛 청사진 오늘 어떻게 됐는지 그 위상에 대해서 우선 한번 총론적으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10년 동안 전기 자동차를 가장 많이 보급한 그런 지자체가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2020년부터는 이제 워낙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숫자적으로는 이제 뭐 경기도라든지 서울 지역에 이제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보급률은 이제 8.5%로 가장 많고요. 그러다 보니 전기차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이게 이제는 좀 대중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2022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생기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런 측면으로 2022년에 가장 많이 보급을 했고 다만 이제 관련해서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가장 먼저 연관 산업으로 봤던 거는 이제 폐배터리 활용과 관련해가지고 폐배터리 활용 산업. 그다음에 이제 충전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실증 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이제 연구를 해서 관련해서 이제 뭐 충전기라든지 폐배터리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연구와 관련한 R&D와 관련한 과제 수행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관련한 그 창업들이라든지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도내에서 많이들 이렇게 좀 분포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도 산업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지금 성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지역별로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어 있는 이제 대수를 보게 되면 제주가 경기, 서울 다음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지역에 아직도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유일한 지역이 제주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테스트베드로서 어떤 좀 위상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아직도 제주를 근거로 많은 테스트베드를 해야 될 충분한 그런 이제 우리가 인프라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전기자동차 충전에 관계된 비즈니스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이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아직도
그 전기자동차의 산업에 대한 제주도의 위상은 굳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 굳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서 강 의원님이 창업이나 기업 부문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충전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신산업이라든지 생겨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제주도의 스타트업이나 그 벤처 기업을 이제 제주도에 새로 설립을 하거나 제주도 이전해서 그 연구 과제 같은 경우를 이제 테스트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나고 있고 국가의 여러 과제도 이제 제주도에서 수행하면서 새로운 신산업이라는 분야를 이제 창출해 놓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이제 관리 체계라든지 평가 기술이라든지 배터리를 활용한 재사용, 재활용 산업들도 이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제주도에서 전기차 관련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게 지금 지난 10년간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확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온 성과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럼 이게 수치적으로 혹시 기억을 하시면 지금 한 몇 개 정도 업체가 제주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육지에 있는 기업들이 제주도에 지사라든지 새로운 기업으로 한 게 한 47개 정도 이제 와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설문조사할 때나 장비 활용 측면에서 계속 꾸준히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다른 새로운 신산업 발굴을 할 때도 그들과 함께 이제 하고 있고 충전기 사업 같은 경우도 초창기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한 20개 정도 기업이 있다가 지금은 한 30개 정도 지금 제주도 내에서 이제 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전 배터리 관련해서 한 70여 개 업체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종사자는 규모도 혹시 아시나요? 한 2,800명 정도 지금 제주도 내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이 충전 기술이라든지 배터리 관련 기술 같은 경우 굉장히 집약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주도 내에서는 아직 그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나 그 전문 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학교 내에서 아마 이제 RIS 사업이라고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이제 올해부터 그런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굉장히 최근 뉴스 중에 가장 다행스러운 그런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대학 출신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일자리로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지금 제주도 내부에 계시는 세 분이 굉장히 이렇게 후하게 평가해 주셨는데 오늘 좀 외부에서 보실 때 제주도의 이 전기자동차 관련된 산업의 위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제주가 그 전기차의 어떤 보급 정책이라든지 보급 대수 또 재생에너지 비중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전기차의 메카이라는 데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제 에너지의 30%가 이게 수송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차량 이동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8.5%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수송 부분에서도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어떤 기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서 아마 제주도민들이 자부심을 좀 느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 측면에서는 다른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전기차 연관 산업들의 어떤 특구라든지 특례를 적용한 새로운 신산업들을 개발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추격 또도 내지는 추월을 좀 당하는 좀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좀 더 분발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뭐 같아요. 산업화 전략을 이제 전기차의 산업의 그 가치 사슬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가치 사슬에서 어떤 점을 제주의 장점을 살려나갈지 좀 산업화 전략을 좀 재수립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내년에 한 1,5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폐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까지는 한 어느 정도가 나왔습니까? 지금 제주도에는 2011년도부터 전기차를 보급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13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딱 지난 지금 시점이 네. 이제 배터리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되겠는데 현재
우리 제주도에는 약 한 350대 정도의 그 재사용 배터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50개 정도? 예, 예. 현재까지는 사고 차량 위주로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이제 배터리 성능이 다 이제 떨어진 배터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도 이제 뭐 2024년이면 뭐 1,500대 이상의 많은 배터리 양이 이제 생길 거라고 하고 있지만 네. 저희 제주 테크노파크 내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에서는 이제 그 많은 배터리를 처분할 수 있는 한계가 이제 다다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재사용 산업하고 재활용 산업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또 이끌어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해서 많은 기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주에서 이제 1,500개, 4,000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제주에서 다 소화 가능한 양입니까? 아니면 이걸 다시 어떻게 처리해서 보내는 겁니까? 그 점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건데 예. 만약 그런 1,500대 정도의 시점에 와 있다면 그 재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이제 성능 평가를 해서 분류를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해서 뭐 출력 제어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에너지 또 저장용으로 쓴다든지. 예, 예. 그런 뭐 스쿠터라든지 농업용 운반 차량을 이제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사용 못하는 그 재활용 배터리, 폐배터리라고 하죠. 네. 그런 배터리는 이제 리사이클링용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자원순환 체계에 이제 재활용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만간에 제주도하고 저희는 이제 폐자원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그 사용 후 배터리도 재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서 그런 연구 기획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배터리의 수명을 한 10년 정도로 본다면 이제 쭉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교수님 지금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 폐배터리 산업 이런 배터리 재사용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예. 주로 이제 산업부에서 그 배터리가 워낙 전기자동차에서 차지하는 그 가격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용해야 된다는 당위론이 이제 있어서 제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제 자원화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좀 수년간 검토를 해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활용하는 데는 네. 안에 들어있는 고가 원석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활용하는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한 방향이 있고 있는 상태로 배터리를 그 상태로 가능하면 이제 다시 배터리로서 사용하는 재사용하는 방향이 있는데 네. 사실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태 이 네. 상태가 이제 배터리 상태가 괜찮은지를 이제 검증을 하고 확인을 거쳐야지만 또 재생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누군가 뭐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법적 체계가 아직 좀 안 돼 있고요. 법적 보장은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겁니까? 배터리를 저희가 잘 이제 양품을 골라서 이제 어디 새로운 데 응용을 했다, 뭐 네. 이제 ESS로 활용했다든지 다른 쪽 활용했는데 문제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제 성능을 보험을 이제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제 좀 제도적인 면에서 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게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물론 이제 충분히 그 ESS를 이제 뭐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저희가 배터리를 셀, 모듈 이렇게 나누는데 팩으로 나누는데 어떤 단계부터라도 이제 저희 검증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그 경제성이 중요합니다. 그걸 다 판정을 해서 뭐 셀을 기준으로 한다면 셀을 판정을 해서 양품의 셀을 추출하고 그것을 또 모듈로 만들고 또 모듈을 팩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큰 돈이 드는 어떤 프로세스가 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결국은 경제성을 판정을 하고 또 법적인 제도가 보장이 돼야지만 응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그런 연구와 어떤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초창기 단계라서 법적인 보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마련될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미 뭐 포항의 배터리 재사용 사업이라든지 혹은 전남의 개조전기차 특구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좀 국가 산업과 연계된 특구 산업들이 제주에서 좀 떠나간 거 아니냐. 제주가 결국은 또 실험실만 되고
결국은 산업으로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들도 있거든요. 일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분들이 걱정하시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전기 자동차와 관련한 연관 산업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배터리를 분해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제조업에 가깝고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 뭐 들어있는 이제 원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산업 단지로 조성돼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원래 화물 그 연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휘발유나 경유차들을 전기차로 제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맞아서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전기차와 관련한 연관 산업들이 발전하는 건 좋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미 배터리 이제 성능에 대한 인증 제도가 반드시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폐배터리가 나오면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재사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인증해 주는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전국으로 보급시키거나 세계로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으로 잡아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쟁력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국장님 어떻습니까? 먼저 부연 좀 설명을 드리면 전기차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니고요. 아주 양질의 그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제 성능을 다하고 수명을 다해도 폐차 때까지 성능의 대체로 한 80% 정도가 그 원래 성능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폐 네네. 배터리라는 것이 80%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뭐 이제 충방전 사이클이라든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각각 뭐 성능이 제각각이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폐차 시까지도 원래 그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의 한 80%까지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서 이건 아주 소중한 자원이다. 이렇게 먼저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바로 폐기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팀장님까지 말씀하셨지만 그 여러 대를 묶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쓸 수도 있고요. 비상 전원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수명이 다하면 나중에는 거기서 원소재 아주 값비싼 그 희유 금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니켈, 망간 뭐 이런 자원들을 다 회수하는데 회수율도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80% 이상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회수율이?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제주의 지리적인 좀 약점이랄까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예로 드신 그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연관산업의 어떤 집적 효과라든지 물류의 어떤 장점들이 있을 텐데 꼭 제주 그 전기차 산업이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주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시범 운영 테스트 베드라든지 통신 인프라를 또 응용한 융합산업 개발, 또 전기차에서 아주 매우 많은 그 빅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제주에 적합한 산업들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열세 있다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제주에 적합한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기차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그런 것을 발굴하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제주에 좀 특화된 산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아까 좀 전에 이제 포항이라든지 전남에 이제 개조차 특구를 말씀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지철이라는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있고 그 대기업이 철강 산업에서 이제 배터리라는 제2의 먹거리를 찾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포항시에서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라는 183만 평 이상의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포스코가 들어오다 보니까 1차, 2차 협력업체들도 들어오고 양극재, 음극재, 소재 부품들도 들어와서 뭐 1,000억 이상의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거기는 이제 허벌판에 진행 중이고 아까 우리 부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다운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제주도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또 우리에 맞게끔 창출해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건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중기부에서 실시했던 규제특구 사업 중에 하나에 우리 제주도가 이제 그 충전 서비스 기반의 규제특구 사업을 했는데 얼마 전 핫 이슈가 되었던 그 BMW 렌트카 차량이 중산간 지역에 이제 방치돼 가지고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BMW 전기 차량도
우리 특허 사업에서 나온 성과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성능 검사를 해가지고 법원에 경매할 때 어떤 전기차의 가격이 얼마인지, 중고 차량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성과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의 그런 실증 사업을 통해서 허가도, 임시 허가도 얻어낸 성과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 자체만으로도 사용후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제주도에 맞는 그런 사업을 창출해낸다면 충분하게 경제적 가치를 얻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혹시 제가 조금 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작은 단위는 셀입니다. 셀. 네. 그 셀을 모아서 모듈이라고 하는 걸 대고 네. 또 모듈을 모아서 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제 배터리 상태를 이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양품인지 불량인지를 판정을 하려면 어디서 시작할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고, 우리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을 해주려면 전체적으로 아무튼 단위로 평가를 해서 괜찮다, 이걸 이제 인증을 해줘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술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어려운 기술이고, 요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여러 개의 센터를 지정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주에서 좀 더 그런 셀 단위로, 모듈 네. 단위로, 팩 단위로 인증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실히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여기서 제주도에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실증 사업이라든지 응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면 전국으로 좀 이렇게 보급한 이런 전략을 좀 취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합니다. 또 어느 한 군데 제대로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이게 그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하고 전문력이 필요하고, 사실은 또 이 자체가 현장에서의 어떤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조사와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제조사가 처음부터 자기 제품을 설계할 때 어느 정도는 재활용을,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 제조사와 연결이 돼서 기술 협력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지만, 또 그런 일이 바탕이 되지만 또 국가에도 기여할 수 있고 배터리 회사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이 생각보다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디에 응용할 것이냐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자동차에서 배터리를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는 순간 아무도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게 이게 지금은 기술적으로 검증은 가능한데 이것을 이제 그 공공기관 누가 보증해 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것도 거죠.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검증해주면 보험을 또 누가 덜어줘야지만 보험 또 누가 들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쭉 좀 있는 것이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빨리 그 전체적인 표준화, 어떤 이제 재활용에 재사용에 대한 표준화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저는 얘기 듣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제주 같으면 지금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가정에서 만일 태양광이나 풍력이 보급되었다. 그러면은 전기를 쓸 때 밤에는 못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폐배터리를 가정용 ESS로 조금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이 안전성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육상에서는 뭐 ESS, 그러니까 배터리를 사용한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한 9기가와트 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다. 9기가와트 정도면 9기가와트 시죠. 네. 네. 그 정도면 대단히 많은 양인데 적지 않게 화재 사고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해서 누적 한 40건이 지금 넘었고요. 화재 사고의 원인을 보면 이 사실은 배터리라는 게 거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대한 집적체입니다. 이제 셀 단위까지 내려가면 수천 수만 개의 셀들이 각각 다 고유의 성능이 균일하게 생산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셀은 노화가 좀 빨리 되고 어떤 셀은 뭐 성능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 특정 셀에서 어떤 화재가 유발이 되면 나머지 셀까지 이렇게 확산돼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아마 그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을 충분히 보강을 좀 한 다음에 상태 진단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를 좀 보강한 다음에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좀 더 보완될 측면이 많다라고 지금 읽혀지네요. 그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해외에서는 새 배터리를 활용해서
가정용에서도 뭐 수십 킬로와트 단위로 태양광하고 연계해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뭐 부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기자동차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공포들이 이게 사고 났을 때 차는 결국 폐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고비용이지 않냐, 뭐 이런 위험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전기자동차 보급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 뭐 안정성 관련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그 기술력으로 이렇게 뭔가 이게 그 안전한 그 뭐 아까 말했던 뭐 다양한 수천 개의 셀들의 안정성도 담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만들어진 뭐 묘들 단위라든지 팩 단위의 안정성들도 담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제 기술력에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전기 자동차의 안정성이나 화재 위험도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 저는 이제 그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ESS 저장 장치 관련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 안정 장치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이 재사용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는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우리 뭐 MC께서는 이제 가정용으로 보지만 저희 제주도에는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자도 네. 한 1,600개가 넘는 발전 사업자들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출력 제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자들의 가장 시급한 요구가 저게 ESS 저장 장치를 자기한테 보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출력 정지를 당하는 그 시기에는 좀 저장해 놔뒀다가 나중에 조금 이게 출력 제어가 풀리는 시기에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과 관련해서 그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집중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고 상용화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에서 폐배터리를 딱 떼내면 그 비용을 따로 지불해 줍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80%는 쓸 수 있는 자원인데. 예, 네. 사실 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네. 지자체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이제 지자체장한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무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 이제 오고 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납 안 해도 되는 걸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의 출력 제어용 다른 풍력이나 다른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용으로도 이제 사용후 배터리는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규모가 있어야 그것도 대응을 할 수 있고 아까 또 시험 인증 부분도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에 이제 10월 18일이면 국가에서 이제 시험 인증에 대한 방안이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고 저희 센터도 이제 10월 달이면 공인 시험 인증 기관으로 이제 등록이 돼서 네. 이제 제주도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이제 곧 갖춰질 텐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술을 지원해야 되고 또 도민도 가정용 ESS로 사용하더라도 또 그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어떤 기술적인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줘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이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하는 부분은 충전기와도 연계를 해봤고 축산 시설에도 저희가 200kWh급의 ESS를 구축해서 실증을 해봤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에도 연계를 다 해서 실증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네. 기술력은 다 확보를 했지만 이거에 대한 그 규모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해보고 또 그런 부분에 확보를 해야 더 이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것은 안전성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들어보면 집에 태양광 발전기가 있는데 적절한 충전기가 있다. 그러면 사실 외부 전원이 안 들어와도 하루 종일 전기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게 빨리 다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들기도 하는데 우선은 안전성을 좀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한편에서는 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혹은 못 쓰는 배터리의 원료를 일부는 정말 고가의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환경오염에 큰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폭발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전에 이제 주로 사용됐던 배터리는 자동차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납 배터리입니다. 납 배터리. 네, 근데 납 배터리인 경우는 그 폭발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대신 환경 오염이 또 심하게 일으킬 수 있고, 네. 근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관리도 사실은 좀 허술하거든요. 네네.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요거는 전자 그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그런 이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재활용 센터가 이제 역할이 그 역할 말고 응용에 대한 역할 말고 안전 관리에 대한 역할도 사실은 어딘가는 같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전기자동차에 배터리 사용되는 카드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이따의 병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병을 일으켰던 원인 물질이기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예. 이게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시스템이 좀 짜여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기자님? 뭐 예로 드신 그 수은 전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따요. 이따 그쪽 카드뮴은 뭐죠? 지금의 그때, 이제 우리 삼원계라고 불리는 이 리튬 전지들은 사실은 원소재부터 재활용까지는 법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게 유통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회수 체계까지 완벽하게 되고 있어서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빨리 그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 분야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배터리 산업의 기술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들 산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다 폐기되고 난 다음에는 환경 오염적인 부하를 좀 늘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대부분의 자원들 역시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고요. 풍력의 블레이드 포함해서 다 거의 다 재활용 체계가 이미 다 구축이 돼 있고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원소재의 대부분을 다 회수할 수 있는 다 회수하니까. 네. 회수하고 또 그 유통 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오염을 이렇게 위험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경적 위험은 지금은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조금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서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 결국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를 또 공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은 전력 수요가 좀 계속 증가할 거 아니냐. 지금 8.5% 정도인데 그 20% 30% 되면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한편에서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중국 같은 경우는 수차성에서 폭염 때문에 전기차 충전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내 만약 차량을 75%를 전기차로 다 보급했다. 그러면 엄청난 전력 수요가 지금 요구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전기 수요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그걸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틀림없이 전기자동차 많이 보급됐을 때 많은 전기를 쓸 것이다. 네. 양도 그렇고 또 중요한 게 타이밍, 언제 충전을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충전이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충전이 몰리게 되면 상당히 이제 개통 운영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금 그 해소 노력, 그러니까 제도라든지 기술을 이용해서 피크 타임에는 이제 그 충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전기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남아서 버리는데 이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봄철, 가을철 일반 소비자의 전력 수요가 낮을 때 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다 같이 돕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때는 이제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버리게 되는데 사실 그런 에너지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루 중에도 전기를 많이 사용할 때와 안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철을 보게 되면 여름철에는 냉방 어떤 부하가 많고 겨울철에는 난방 부하가 많습니다. 시간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네네. 계절별로 이렇게 이제 수요가 달라지는데 그런 달라진 수요를 잘 활용해서 수요가 없을 때 전기자동차 충전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나 기술 개발이 이제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랑 전기 자동차가 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의원님 이런 거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뭐 의회 차원에서는 뭐 이 사업들이 말했던 것처럼 제주도가 이제 선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률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생산량 자체도 그렇지만 원래 그 신재생 에너지로 다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제주도민들이 전기차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75%까지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수요량 자체의 시간대별로 다르고 계절별로 다르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장치가 반드시 필요로 한데 그 저장장치도 워낙 고가이고 또 안정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상화 보급형 뭐 이런 그러니까 가정용 보급형 그다음에 뭐 산업형 보급형 이런 보급형들이 계속 많아져서 안전성이 담보된 제품으로 나와야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이 조금 더 국가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그런 안정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가정용이라든지 산업용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ESS 저장 장치를 해준다고 하면 제주도의 재생에너지의 그 뭐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는 월등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수요라든지 공급을 잘 맞춰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제주도의 상황을 보면서 전국적으로도 또 같이 고민하게 될 건데 부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전기차가 늘어나면 오히려 저는 전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차를 보통은 전기를 소비만 하는 역할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꺼내 쓸 수도 저장을 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4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뭐 60에서 70kW 정도 되는데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4인 가구가 한 4일에서 5일 정도 쓸 수 있는 전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적지 않은 양이고요. 우리 제주에서 35,000대가 보급됐는데 이 양을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전체 모든 전기차를 다 연결해서 한 번에 방전을 한다면 원전 2기가 저장할 수 생산하는 전기를 최소한 2시간 가까이는 저장할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수에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다만 이제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전기가 남을 때 전기차를 충전하는 그 소비 생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모자랄 때는 좀 값을 올려서 소비를 좀 조정하는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보지. 이 전기차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요에 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로 드신 뭐 스촨성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좀 팩트 체크를 하면 작년에 그 스촨성의 그 충전 대란, 그러니까 전력 대란은 좀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뭐 이상 기온으로 해서 45도 이상 기온이 막 치솟은 상태에서 냉방 부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전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스촨성의 경우는 80%를 수력 자원에 의존을 합니다. 네. 수력 발전이 공급이 워낙에 줄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충전이 어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에서 대응한 대처가 참 흥미로웠는데요. 야간에 충전하면 충전료를 50% 할인해주고 주간에 충전하면 충전 속도를 매우 늦춰놨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면서 이런 위기를 좀 넘기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현명하게 대응을 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요금 체계가 역시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주가 지금 분산형 전력 산업 특구 이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연계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사실 이제 전기차 보급 확대는 그 전력 수급 안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제주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을 이제 연구하고 또 실증도 해봤죠. 과거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이라든지 최근에는 현대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해서 전력 부하를 최대로 이제 줄이고 이제 충분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V2G 기술도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제주도에는 타 지역에 없는 요금제가 있습니다. 개시별 요금제가 있고 또 그 재생에너지의 초과 발전 부분을 이제 예상되는 시간에 계획된 만큼 네. 전력을 사용하면 이제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플러스 DR이라는 것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제주도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과 검증된 그런 방안을 갖고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그 이슈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래서 이제 도민들이 너무 불안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도민들이 뭐 전기차를 사용하면 뭐 화재가 많이 난다. 뭐 전기차 충전할 때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불안 요소만 막 갖고 이제 접근하게끔 이제 그렇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좀 사실적으로 보면 이런 기술들이 도입하면서 제주도에 또 다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또 다른 인력들이 또 생겨나고 또 인재들이 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순환 경제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우리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도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타 지역보다 더 유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나. 아까 부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들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도입을 해서 잘 활용하면 더 좋은 어떤 가치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 팀장님이 조금 우려도 해주셨는데 내연기관 자동차 비교해서 전기자동차 안전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뉴스를 보시게 되면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라든지 배터리 메이커 많은 노력을 해서 안전성을 상당히 이제 높인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금은 그러니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항상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 기술 자체가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기술 자체가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차량 운전자가 어떻게 조심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확률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반 차량에서의 어떤 사고나 전기자동차의 사고 뭐 해보면 그 정확히 이제 비교는 안 해봤지만 그 이제 그런 확률 자체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까지 갈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뭐 전기자동차를 탔을 때 위험도나 일반 차를 내연기관 탔을 때 위험도나 그게 거의 비슷한 확률로 할 것 아니냐. 네.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냥 짧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지금 뭐 다른 산업과의 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우선은 좀 현재 기존의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측면들도 분명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인해서 기존의 그 화석연료 발전소 노동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존재하듯이 전기자동차나 이런 배터리 산업이 또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뭐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혹은 주유소, 주유업 같은 이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조금 우려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조금 미래 전망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기차 전환에 따라서 사양 산업들 관련해가지고 대응 방안들을 좀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정비 관련된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유 관련된 사업자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 예를 들어서 주유 관련된 사업자들은 지금 현재 좀 복합 스테이션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수소가 발전하면 이제 수소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되어서 좀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동차 연관 산업 관련해서는 앞서 뭐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했지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조업체들이 와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게 관련 연관 산업들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좀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안정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이 이제 기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좀 안전하게 산업들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국장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에너지 전환기에 되면은 기존의 뭐 석탄 발전소 노동자들 아주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도 새로운 신산업으로 이 전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업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주유소 업종이 이제 쇠퇴감에 따라서 새로운 전직 수요들이 생겨날 텐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교육 훈련이랄까요? 취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고 다만 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는 아마 전기차라든지 복합 스테이션 또 새로운 신산업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이 업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환이 잘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근데 뭐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런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이 지난 과거에도 많이 이 부분에 이제 연구하고 좀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급되면서 뭐 카센터가 무너진다, 뭐 정비 인력들이 사라진다 하지만 지금 당장 뭐 내연기관 차량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는 될 텐데 다만 이런 산업이 변화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카센터에 뭐 배터리 성능 평가 진단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준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내 차량이 얼마나 운행이 됐고 얼마나 충방전을 했더니 배터리 성능이 언제 확 떨어졌다. 카센터 갔더니 간단한 성능 진단 서비스를 갖고 체크를 해줌으로써 이제 안심하게 전기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거라는 인식을 주게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또 다른 변화가 되고 카센터나 주유소에도 요즘 뭐 충전 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체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향후에 이모빌리티 분야도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카센터나 주유소에 그만큼 또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제공을 해준다면 네. 분명히 또 우리 이런 부분에도 무난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일단 이까지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토론해봤고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터인데 함께 또 고민하는 시간들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뭐 10초씩 정도만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네. 예. 제주가 전기자동차 보급과 또 카본프리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 카본프리나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은 인류의 생존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제주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가 계속 선도해 나가자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의원님. 네, 전기차 전환에 따른 산업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사양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더 따뜻하게 전환될 수 있고 정의롭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국장님. 예, 제주도는 이제 바람도 많고 풍력 자원도 많고 전기차도 많은 이제 지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면은 좀 죄악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화력 발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전기를 많이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다 제주도 이미 이제 19.1%나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됐고 그만큼 또 탈탄소의 어떤 기반들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를 좀 슬기롭게 용도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 자연에 순응하는 어떤 소비 체계를 확립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네. 제주 도민 여러분들도 좀 열린 마음으로 유연한 시장 제도라든지 혁신 정책들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예. 네. 제주도의 전기차 산업 정책은 우리 쉽게 말로 환경 측면에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견인할 수 있는 산업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전후방 산업에 좀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제주 지역 내 기업들하고 같이 산업 생태계가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10년간 전기자동차가 보급된 후에 어떤 성과가 가져가 있었는지 2회에 걸쳐서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정책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공개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고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